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돈은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소라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라야, 그게 무슨 말이니? 상속받을 돈이라니. 아들도 소라의 말에 동참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런 큰 돈은 잘못 관리하면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투자해서 불려드릴게요. 평생 가난하게 살던 한 남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순간 그의 인생은 천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가져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가족을 파괴하고 사랑을 배신으로 바꾸는 끔찍한 탐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로또를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정말로 1등에 당첨된다면 과연 그 돈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박영수, 68살, 평생 공사장에서 마기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 순자와 함께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 로또 샀어. 영수는 늘 그랬듯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로또를 한 장 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죠. 집에 와서는 아내와 함께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내일은 또 어디서 일을 구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로또 당첨번호가 발표됐을 때였습니다. 잠깐, 이게 맞나?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들고 텔레비전 화면과 번호를 대조해봤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리 봐도 숫자가 똑같았습니다. 순자야, 이것 좀 봐. 아내 순자는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로또 용지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1등, 12억 원. 이게 정말이야? 영수야.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 역시 마찬가지였죠. 평생 100만 원도 한꺼번에 가져본 적 없던 두 사람에게 12억이라는 숫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된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인 것 같았거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환상이었다고 말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행운이 가져올 불행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1등에 당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박영수의 평범했던 삶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첫사랑이라는 달콤한 추억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결혼식 때 한 번 입고 나서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이제는 조금 작아진 그 정장 말이죠.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왜 그런 옷을 입어? 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은행에 가야지. 정말로 우리가 당첨된 건지 확인하러.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자신이 번호를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만약 정말로 당첨이 된 것이라면, 그런데 만약 착각이었다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영수는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로또 당첨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네. 로또 용지 가져오셨나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컴퓨터로 번호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1등이네요,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영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인가요? 얼마나 되는 거죠? 세금을 제외하고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약 9억 원 정도 됩니다. 9억 원. 영수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어 봤습니다. 9억. 90만 원도 큰 돈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9억이라는 숫자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은 바로 인출하실 수 없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신분증과 함께 서류를 작성하셔야 하고, 창구 직원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영수의 머리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통장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통장 안에는 정말로 9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상점들, 심지어 하늘까지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나도 부자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순자야, 정말이야. 정말로 우리가 1등에 당첨됐어. 집 문을 열자마자 영수는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수야, 정말이구나.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된 거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두 사람에게 이것은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월세방에서 나갈 수 있겠네. 아파트도 살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병원비 걱정도 안 하고 애들한테도 용돈 줄 수 있고. 영수도 행복해했습니다. 그동안 돈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야,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런 큰 돈은 처음이라. 순자의 말에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선 은행에 그대로 둬두자.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좋은 생각이야.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겠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평소라면 가격 때문에 망설였을 치킨을 이제는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영수야,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순자의 물음에 영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돈 걱정 없이 우리 편안하게 살면 돼.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거대한 행운이 곧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돈이 가져다 줄 행복보다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영수와 순자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목소리는 장남 지훈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하지 않던 아들이 이상하게 부랴부랴 찾아온 것이었죠. 지훈아, 갑자기 웬일이야? 문을 열어준 순자에게 지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지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계산적이고 간절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알았니? 영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편의점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거기서 로또 사시는 거 보셨다면서. 당첨번호 나온 다음 날 아버지가 정장 입고 은행 가시는 걸 보고 짐작하셨대요. 역시 작은 동네에서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평생 고생만 하시더니 이제 좀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지훈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영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 전세 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갱신이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아버지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억 정도면, 아니, 1억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1억 5천만 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금액이었지만 지금의 영수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아, 그런 큰 돈을.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하려던 순간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빠도 왔네. 장녀 소라였습니다. 소라 역시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소라야, 너도 어떻게 알고? 동네에 다 소문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로또 1등 당첨되셨다며? 정말 축하드려요. 소라도 오빠와 마찬가지로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 뒤에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소라는 오빠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내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좋은 학교에 보내려면 학원비랑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집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남매가 동시에 돈 얘기를 꺼내자 집안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영수가 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억. 아니, 8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영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들은 1억 5천, 딸은 8천만 원. 벌써 2억 3천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9억 원이나 받으셨는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돈은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소라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라야, 그게 무슨 말이니? 상속받을 돈이라니. 어머니, 제가 잘못 말한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을 돈인데 지금 필요할 때 조금 미리 받는 거죠. 소라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런 큰 돈은 잘못 관리하면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투자해서 불려드릴게요. 지훈도 가세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상한 자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말이 틀린가요? 그래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돈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 도우려는 거잖아요. 남매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영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때 순자가 나섰습니다. 지훈아, 소라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버지가 힘들게 받은 돈인데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식들의 반박에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영수와 순자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야,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영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줄 수도 없고 이 거대한 돈이 축복이 아니라 고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의 돈 요구로 고민에 빠진 영수에게 운명은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수가 혼자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 씨, 박영수 씨 맞죠? 영수가 뒤돌아보니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혹시 해숙이? 영수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에 여자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해숙이에요. 영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해숙, 영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40년 전, 20살 때 만나 깊이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그 여자였어요. 해숙이, 정말 내가 맞구나. 어떻게 여기에? 영수의 마음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해숙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영수 씨 소문을 들었죠. 로또에 당첨되셨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해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고마워. 그런데 해숙이 너는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고? 했었죠. 하지만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해숙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것보다 영수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지 않을래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면 또 자식들이 돈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해숙의 제안이 반가웠어요. 그래, 좋아. 두 사람은 근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집에 앉은 해숙은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하지만 눈만큼은 예전 그대로예요. 해숙이도 그대로야.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걸었던 강변길,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픈 날까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영수 씨와 헤어지고 나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해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해숙이 생각에 밤잠을 못 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영수도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수 씨, 혹시 후회해 본 적 없어요? 그때 우리가 끝까지 버텼으면 어땠을까 하고. 해숙의 질문에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않았거든요. 해숙아,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우리 모두 나이도 들었고. 맞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해숙의 말에 영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아, 영수 씨, 사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해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외로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영수 씨 소문을 듣고 나니 옛날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해숙아, 영수 씨만이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제 마음을 몰라줘요. 해숙의 말에 영수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집에서는 자식들이 돈 얘기만 하고 아내는 돈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는데 해숙만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도 영수 씨를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예전처럼, 예전 그 시절처럼요. 해숙이 영수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영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해숙아. 하지만 나는 이미 결혼을 했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친구로라도 가끔 만날 수는 있잖아요. 서로 외로운데. 해숙의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영수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갑자기 큰돈이 생기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달라졌을 거예요. 해숙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영수는 요즘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남편이 사업을 잘할 때는 모든 사람이 친절했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모두들 등을 돌리더라고요. 해숙은 영수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저는 영수 씨의 돈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영수 씨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영수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자식들은 돈만 보고 아내는 돈 지키기에만 급급한데 해숙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해숙아, 나도 내가 보고 싶었어. 정말로.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숙의 제안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영수의 인생에 또 다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해숙과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옛 추억을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점 만남의 횟수가 늘어갔어요. 영수 씨,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해숙은 영수를 보면 항상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영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해숙아,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요즘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영수는 해숙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끊임없는 돈 요구, 아내의 지나친 경계심, 그리고 갑자기 변해버린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영수 씨는 너무 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숙은 영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해숙아, 너만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영수는 점점 해숙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해숙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모르는 사이에 해숙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 사실 제가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 때문에 빚을 좀 졌는데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해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많지는 않아요.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제 힘으로는 갚기가 어려워서요. 5천만 원. 예전에 영수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해숙아, 내가 도와줄게. 영수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안 돼요. 영수 씨. 그럴 수는 없어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하지만 영수 씨 부인이 알면 어떡해요? 순자한테는 말 안 하면 돼.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야. 영수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해숙에게 5천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영수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사이 아니야. 영수는 해숙을 도와준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게 있는데 뭐에 쓴 거야? 순자가 통장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 그게.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해숙 얘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5천만 원이나 나갔는데 뭐에 그렇게 큰 돈을 썼어? 그냥 필요한 데가 있어서. 영수의 모호한 대답에 순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수야, 설마 자식들 몰래 누구한테 돈을 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에 쓴 건데?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나한테 상의도 하고 그럴 텐데. 순자의 추궁이 계속되자 영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빌려준 거야. 어떤 친구? 누구야? 너는 모르는 사람이야. 예전에 같이 일했던. 영수는 점점 거짓말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훈과 소라가 또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돈 말인데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아, 그 얘기. 아직 생각 중이야. 영수가 답하자 소라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생각할 시간은 충분했잖아요. 저희도 급한데. 그래요,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어디선가 큰 돈을 쓰셨다면서요? 지훈의 말에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동네에 소문났어요.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5천만 원을 줬다고. 소라의 말에 순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야, 정말이야? 누구한테 그렇게 큰 돈을. 아버지, 저희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돈을 주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소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해숙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을 계속 속일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 혹시 누군가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 부자가 된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던데. 지훈의 말에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영수야.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족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영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수는 점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의심, 해숙과의 관계,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순자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누구와 만나는지, 왜 그렇게 큰 돈을 쓰는지 알아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죠. 며칠간 영수를 지켜본 순자는 남편이 일정한 시간에 외출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영수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와 만나는 것을 순자는 목격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지? 순자는 멀리서 그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나이는 자신과 비슷해 보이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너무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순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찻집으로 직접 들어가기로 했어요. 영수야. 순자의 목소리에 영수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순자야? 여기 어떻게? 내가 물어볼 말이야.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순자의 시선이 해숙에게로 향했습니다. 해숙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해숙이라고 합니다. 해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순자는 그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이분이 누구야? 그게 해숙이는 내 옛 친구야. 영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옛 친구? 옛 친구한테 5천만 원을 주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찻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부인,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해숙이 나서려 했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요?
내 남편이 당신한테 5천만 원을 준 게 오해예요? 그건 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잠깐 빌린 거예요. 해숙의 설명에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빌렸다고요? 그럼 언제 갚을 건데요? 차용증이라도 썼나요? 그건 해숙이 말을 잇지 못하자 순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차용증도 없이 5천만 원을 빌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순자야,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영수가 아내를 만류하려 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당신 정신이 나간 거야? 이 여자가 누군데 그렇게 큰 돈을. 저는 영수 씨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해숙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첫사랑. 첫사랑이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40년 전에 만났었죠. 하지만 헤어졌고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해숙의 말에 순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꼬드긴 거군요.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꼬드긴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뭐요? 단지 돈이 필요해서? 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해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야, 해숙이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 영수가 해숙을 감싸자 순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여자를 감싸는 거야? 당신 아내 앞에서?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지금 이 여자한테 빠진 거지? 순자의 직격탄에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 저희는 정말 순수한 관계예요. 그냥 옛 추억을 나누는 순수한 관계에서 5천만 원을 받아요? 이게 순수한 거예요? 해숙도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영수 씨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만이 영수 씨를 이해한다고? 나는 돈만 보는 사람이라고? 순자가 해숙의 말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해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당신이 내 남편한테 한 말 다 알고 있어요. 당신 젊을 때도 날 버리더니 지금 또 그러는 거야? 순자의 말에 해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해숙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영수 씨는 저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해요. 부인은 돈 지키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사랑을 말하는 거고 당신은 돈만 생각하는군요. 해숙의 도발에 순자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이라고요? 5천만 원 받아놓고 사랑 타령이에요? 그 돈은 제가 정말 어려워서 어려우면 일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세요. 왜 남의 남편한테 손을 벌려요? 두 여자의 대립이 격해지자 영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영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과 소라가 찻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나선 것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그런데 여기는 지훈이 상황을 파악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그 여자예요? 아버지한테 돈을 받은? 소라도 해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를 꼬드긴 거예요. 해숙은 갑자기 가족 전체와 맞서게 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저는 정말 오해라고요? 그럼 돈부터 갚으세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영수는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영수는 혼자 동네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찻집에서 벌어진 일이 악몽 같았어요. 가족들과 해숙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장,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영수는 이미 2병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그가
이렇게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저씨,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술집 사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영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술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해숙이었어요. 영수 씨, 여기 계셨네요. 해숙은 영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해숙아, 미안해. 오늘 일 때문에. 영수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흐릿했습니다. 아니에요. 영수 씨. 제가 미안해요. 제 때문에 가족들과 싸우게 만들어서. 해숙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도 있었어요. 해숙아, 나 정말 모르겠어. 뭐가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영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해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 제가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어요. 해숙의 고백에 영수는 술에 취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뭔 소리야? 영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빚이 더 있어요. 사채에서 빌린 돈이 2억 원 정도 더 있어요. 해숙의 폭탄 고백에 영수는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2억 원이라고? 남편이 사업 망하기 전에 사채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다 떠넘겨진 거예요.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영수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영수 씨가 좋아요. 해숙의 말에 영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해숙아,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 거야? 영수의 직접적인 질문에 해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수 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답해. 솔직하게. 영수가 해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정말 급했거든요. 사채업자들이 계속 협박해서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를 다시 만나면서 정말로 옛 감정이 살아났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나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할 거야? 영수의 질문에 해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 씨가 도와주시면 됐어.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다고? 영수 씨,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해숙아,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너도 돈을 보는 거였구나.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 씨,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영수는 해숙을 남겨두고 술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해숙도 결국 모두 자신의 돈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은 순자뿐이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영수야,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해숙이에게 마음이 흔들렸어. 영수의 고백에 순자는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이 결국 제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었어. 순자의 말에 영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순자야, 나는 이 돈을 모두 없애고 싶어. 무슨 소리야?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식들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차라리 가난했을 때가 나았어. 영수의 말에 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수야, 그럼 정말로 그렇게 할까? 응. 이 돈을 모두 기부하는 거야. 우리한테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고. 순자의 제안에 영수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나도 찬성해.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질 바에는. 그날 밤 영수와 순자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로또 당첨금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기부 서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정말로 8억 원을 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변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비로 1억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소외계층을 위해 써주세요. 영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자식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치신 거예요? 그 돈을 왜 남한테 줘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저희 자식들 생각은 안 하세요? 소라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소라야, 이 돈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야. 영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받으신 돈인데 왜 남한테?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봤지.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이게 가족이야? 영수의 말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받을 돈이라고 했지. 그럼 지금 받을 필요 없잖아. 영수는 자식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아버지, 너희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해줘. 돈 때문에 사람을 잃을 바에는 차라리 돈을 버리겠다. 영수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그 좋은 돈을 왜 버려? 하지만 대단하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해숙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영수를 찾아와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영수 씨,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미 결정했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사채 빚은. 해숙의 절망적인 목소리에도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숙아,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영수 씨, 저를 정말 버리시는 거예요? 해숙아, 우리는 이미 40년 전에 끝났어. 이번 일로 그걸 확실히 알았어.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 지금, 영수에게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기부가 완료된 날, 영수와 순자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월세가 아닌 자신들의 집이었어요. 영수야, 후회 안 해? 순자가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영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한테 돈 때문에 접근할 일도 없고, 자식들도 돈 얘기 안 하고.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인 것 같아. 맞아. 돈이 많을 때는 모든 사람이 친절했는데, 지금은 진짜 우리를 아끼는 사람만 남았네. 순자도 동감했습니다. 몇 달 후, 지훈과 소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부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너무 돈에만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소라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는 돈 없는 아버지, 어머니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수와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영수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저희도 이제 알았어요. 그날부터 영수의 가족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를 아끼고 진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 된 것이죠. 영수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돈이 정말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시련이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 일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만 불러올 뿐이죠.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 진실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영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영수와 순자는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